교시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입니다. 426페이지, 427페이지에 있네요. 그 허가 대상 계약 2번에 허가 대상 계약이 있는데 허가 대상 계약은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 앞에서 처음에 다 말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또 반복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전세, 이게 옛날 공법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음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허가 대상인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권, 저당권, 건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이렇게 나와서 답은 가정답 지상권이었는데 지상권 했는데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공법 옛날에 어렵게 나와가지고. 왜 모두 정답이었냐면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니어서 반드시 유상계약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무상도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표시 안 했으므로 모두 정답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지상권도 유상계약, 전세권은 전세금이 요소이죠. 그러나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상계약, 돈 내고 계약하는 게 유상계약이죠. 무상은 공짜로 하는 계약이고요. 유상계약만, 예약도 허가받아야 되니까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된다. 예약, 매매 예약 10년 후에 계약하기로 한다. 매매 예약해도 되죠. 예약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약을 하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니까. 무상계약은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증여계약, 자녀한테 증여해주는 증여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허가 기준 면적입니다. 428페이지 암기 프린터는 32번에 있습니다. 자, 교과서는 428페이지 밑에 두 번째 박스에 있습니다. 주거 60제곱미터, 그래서 주거 미지정 60제곱미터,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기농한 임백천,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 두 배씩 올라갑니다. 기농한 임백천, 기농, 한은 그냥 붙임말이고 한, 임백천 이렇게 암기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농한 임백천 해가지고 250, 500, 1000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습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428페이지 두 번째 밑에 박스에 있죠. 요건 시험에 나왔으니까 숫자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는데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이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따로 정한 면적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따로 정하게 되면 10%에서 300%입니다.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 432페이지 쭉 있는 내용을 칠판에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허가 신청, 시험에 허가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해가지고 답이 개업 공인중개사 인적사항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 강의를 한 사람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지 개업공개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일 때는 개업공개사가 해야 된다 했죠. 임대차 신고나 해제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할 수는 있지만 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의무 없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허가 신청서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선매 협의 통지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되고요.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그 다음 날, 즉 16일 되는 날, 다른 말로 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허가증을 내줘야 됩니다. 16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선매협의통지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자, 그 허가를 원칙적으로 하겠죠. 불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님 뭐 교회 부지 산다고 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알받기 장이 19억인가 해가지고 알받기 해가지고 500억 받기로 해가지고 또 알받기 할까봐 불허가 처분했어요. 그 허가 내주기 전에 막 주민들이 민원 넣은 거예요. 지금 허가 내주면 가만 안 있겠다 하고 미리부터 막 계속 민원 넣으니까 아마 행정관청도 압박감을 느꼈는지 불허가 처분을 했더라고요. 허가의 경우는 재량권이 있는 겁니다. 허가관청이 허가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게 허가입니다. 그 불허가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매 통지는 뭐냐면 선매라는 거는 먼저 선자, 먼저 매자가 이게 팔매자입니까? 살매자입니까? 팔매가 아니라 살매자입니다. 이게 팔매자입니다. 팔매자고 선비사가 있으면 팔매, 요게 살매자입니다. 그래서 선매를 할 때는 매자는 이게 살매자입니다. 팔매자가 아니고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즉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우선 협상권을 부여한다. 개인들 간의 거래에 앞서서. 그게 선매 협의 사실 통지입니다. 먼저 LH가 선매자로 지정됐으니까 LH하고 먼저 우선 협상을 해보고 결렬되면 그때 가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겠다는 게 선매 협의 사실 통지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자, 만약에 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계약서 검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허가 받으면 따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을 필요 없습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는데 시험에 나왔는데 허가구역 지정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못한다고요. 왜 우리 동네 허가구역 지정했냐? 님비 현상, 핀피 현상이 있잖아요. 좋은 거는 내 집 앞마당에, 안 좋은 거는 집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핀피, 님비,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 동네 허가구역을 지정했냐, 이게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고요. 다만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내에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가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내가 못 팔았으니까 좀 사달라고 허가관청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매수할 자를 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뒤에 다시 다 나옵니다. 이거 계속 중복이에요. 똑같은 말을.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이고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는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하고 감정 가격하고 뭐가 더 비싸겠어요? 감정 가격은 시세입니다. 시세. 공시지가는 보통은 시세의 한 70%에서 50% 정도 됩니다.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공시지가가 보통 좀 더 낮잖아요. 그래서 안 팔려서 지금 매도인이 지금 급하잖아요. 사달라고 매수 청구를 했으니까 싸게 매수를 하는 거고, 선매는 다른 사람이 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1억에 살 사람이 있는데 LH가 먼저 사겠다 하면은, 다른데 1억 살 사람이 있는데 1억 안 준다고 하면 선매 협의가 결렬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시세대로, 감정 가격이 시세거든요. 그 얼마에 거래했냐, 다른 사람하고 1억에 했습니다 하면 그럼 감정평가사 왔을 때 1억으로 좀 평가해 주세요. 보통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가격으로 선매를 해야 팔 거 아니에요, 매도인이. 자, 허가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입니다. 투기 목적이면 허가 안 내줍니다. 허가 안 받으면 무효고요. 허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입니다. 아까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에 있습니다. 55번에 19번. (55번에) 19번에 있습니다. 55번에 19번하고 20번, 아까 20번 체크했죠. 외국인 특례는 2년에 2천만 원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으면 군문, 명자야, 아까 5개 있었죠. 거기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요거는 특례가 아니라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똑같아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다 허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2년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자, 토지 이용 의무기간입니다.
434페이지 우리 암기 프린트는 32번에 있습니다. 32번. 교과서는 434, 35, 36에 있습니다. 의무기간이. 암기 프린트는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32번에 동그라미 6번.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대토, 주거, 복지시설 2년, 사업용 토지 4년, 민간임대주택, 사업토지, 현상보존, 기타는 5년입니다. 기타는 5년. 요 칠판에 적어놨죠. 그래서 최대 허가구역은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고 했죠. 최고 긴 것도 5년이에요. 사자가 사업용 토지 사자가 들어가니까 4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은 다 5년이고요. 그 다음에 2년짜리가 농업, 즉 농사 짓는다고 허가받아 취득했으면 2년 동안은 못 팔아먹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의무기간 동안. 우리 주택법에서도 지금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죠. 그 세법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려면은 2년 실거주 해야 됩니다. 거주 의무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그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가 지금 해제됐다 하더라도 실거주 안 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못 받습니다. 자, 이의신청입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못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합니다. 1개월도 이게 암기 프린트에 다 정리는 되어 있는데 제가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했죠. 45페이지, 45번 45번에 4번, 5번, 6번, 7번, 8번 1개월이 5번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이의신청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며칠 이내에 통보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통보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1개월입니다. 1개월. 자,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도 1개월 이내입니다. 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앞에 다 말했던 내용입니다.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은 항상 낮은 가격이 공법에서 매수 청구 나오죠. 무조건 낮은 가격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가 공공기관은 자기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비싸게 사주고 리베이트 뒷돈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자기 돈 아니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어떤 협회에서 건물을 사는데 공인중개사 협회가 아니라 다른 협회에서 건물을 사는데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더라고요. 그러면 판 사람은 비싸게 팔았으니까 그 영향권을 행사하는 사람한테 그만큼 리베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익이잖아요. 비싸게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낮은 가격이 있으면 항상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안 그러면 자기 돈 아니라고 비싸게 사주고 뒷돈을 받아 챙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시지가인데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이라고 했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일 뿐이지 형성권이 아닙니다. 매수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매수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에 불과합니다. 형성권이 아니고요. 자, 이행강제금입니다. 444페이지 교과서는 444페이지에 있습니다. 444페이지 박스에 있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이 있는 법이 일단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5개 법률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그 다음에 농지법,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개 법률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나오는데 형법에서는 일사부재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재판받은 것은
다시는 재론할 수 없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뭐 김대중, 김영삼 전직 대통령 아들들 자기 아버지 대통령 할 때 다 감옥 갔다 왔어요. 그렇다고 그 다음 대통령이 너 아버지 할 때 감옥 갔으니까 너무 적게 갔으니까 한 번 더 가라. 안 됩니다. 한 번 재판받은 거는 다시는 재론할 수 없습니다. 벌금 한 번 받았으면 끝이라고요. 또 벌금 내라고 못한다고 똑같은 사건 가지고는. 근데 이행강제금은 똑같은 거 가지고 이행 안 하면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이행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을 작년 말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안 하고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1년에 10%씩 반복 부과하겠다. 그럼 10년만 지나버리면 분양받은 가격을 다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겠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요. 여기도 지금 허가받아 놓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돼요. 아까 농지는 2년, 뭐 사업용 토지는 4년, 현상보존 5년 동안 사용해야 된다 했잖아요. 안 하면 그 의무기간 동안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는 2년이니까 2번 부과하겠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자, 근데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데 단 문서로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행해라.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이행해라. 문서로 이행명령을 한다고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을 안 하고 방치하면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게 국토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을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퍼센트가 아직까지 공인중개사법으로 넘어오고 나서 이게 10%, 5%, 7% 이거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부과 횟수는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그럼 2회, 1회 이거는 그냥 암기해야 돼. 숫자는. 왜 2회고 이거는 1회냐.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왜 그렇게 정했냐 물어보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나는 손만 들었지 내가 직접 만든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서로 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암기해야 돼. 숫자는. 이거는 1년에 한 번입니다. 농지법도 1년에 한 번입니다.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 있습니다. 2회 범위 내에 있었는데 건축법 위반도 사실은 한 번 부과하더라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왜? 지자체장들도 선거로 당선되려면은 불법 건축주 모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오산에 불법 건축주 모임이 오사모예요. 이름이 오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야유회 가면 시장이 나와서 인사해요. 그 이행강제금 올해 2번 부과할 거냐 시장 되기 싫냐 이러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한 번 부과하더라고. 현실적으로 2회 범위 내에 있으니까 꼭 2번 부과해야 되는 건 아니죠. 2회 범위 내에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부과해도 2번밖에 안 되는 거고 한 번만 부과해도 돼요. 그 지자체 재량권이 있어요. 요거는 1년에 한 번 부과합니다. 이행을 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행을 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한다. 시험에 이미 부과된 것도 이행을 하면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이미 부과된 건 우리 스티커 끊기면 무조건 내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버스 전용 차선으로 가보니까 6개 끊기더라고 스티커. 어머니 제가 모시고 있으면서 명절에 어머니가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서 뭐 차 밀리고 이러니까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 스티커 끊길 줄 알고 그냥 계속 집에까지 버스 전용 차선으로 와봤어요. 그러니까 6개 끊겨가지고 9만 원씩 6, 9, 14, 54만 원 냈어요. 6만 원인데 그 이반님이 6만 원인데 경찰서 나가면 6만 원 안 나가면 9만 원이더라고요. 그 대신에 경찰서 나가면 벌점이 뭐 20점인가 10점인가 15점인가 있더라고. 6개 다 벌점 받으면 면허 취소예요. 면허 정지 또는 그래서 그냥 안 나오고 돈으로 때웠어요.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아파도. 그럼 119로 부르든지 뭐 그래야지 그거 안 되더라고. 그거는 이신청 사유가 이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파서 뭐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아프다고 말만 했지 인정이 안 돼요. 병원 가서 의사 검안서나 이런 게 있으면 진단서가 있으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니까.
그 뒤로 이제 어머님이 시골에 절대 안 간다더라고. 내가 54만 원 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위반했으면 이미 내야 된다고. 그 뭐 버스 전용차선 가다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걸 내야 되죠. 마찬가지 이것도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옛날에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거는 무조건 내야 된다고 일단은. 그래서 시험에는 이미 부과된 것도 이행을 하면 증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아까는 1월이었습니다. 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죠. 근데 요거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에 있습니다. 35번에 8번. 35번, 8번 요거는 건축법, 농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 농지법의 이행강제금도 전부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선매인데 선매. 먼저 파는 게 선매라고 했어요? 먼저 사는 게 선매라고 했어요? 먼저 사는 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우선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걸 선매라고 한다고요. 자, 선매 대상 토지는 우리 교과서 446페이지 박스 안에 보니까 공익사업용 토지, 동그라미 2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가 선매 대상입니다. 시험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X로 출제돼서 있지 않는 토지가 선매 대상입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그 밑에 박스 요게 시험에 딱 한 번 나오기는 했습니다. 또 나오면 일부러 틀리라고 냈다고. 이걸 그 시험에 나올 때 이걸 예를 들면 그 밑에 국가 공공기관이 뭐냐? 공공기관이 아닌 거 나왔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석통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철도공사. 이거 암기할 수 없다고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나오면 틀려야 돼. 이런 거는 딱 한 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 결론은 이런 건 나오면 틀리라고 낸 거니까. 자, 선매 절차 맨 밑에 3번 선매 기한 요게 447페이지까지 있는데 그걸 칠판에 저는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허가 소유권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선매 대상 토지라는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요. 요거는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우선 협상을 할 수 있는 선매 대상 토지이므로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줄 수 없습니다. 선매자를 정해서 알려줄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 LH가 선매자로 지정됐습니다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선매자는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되고요.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선매 협의 완료 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라고 했습니다. 공시지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라고 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고 이게 우리 교과서는 446페이지 위에 박스에 있잖아요. 2개. 그 다음에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지체 없이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면 X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는 거지 선매 협의가 불성립됐다고 무조건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447페이지 거기 5번에 선매 협의 불성립이라고 나와 있죠. 교과서에. 예습을 하는 게 복습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게 교육심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습을 한다고 해서 이걸 전부 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큰 목차 정도라도 제목 정도라도 미리 10분 전에라도 오셔가지고 어디 할지 펴놓는 거 그 자체가 예습이에요. 큰 제목이라도 한번 미리 봐놓는 게. 그냥 넘기면서 큰 제목이라도 한 번쯤 보는 게 좋아요. 그 미리 집에서 안 하고 좀 빨리 오셔서 보셔도 돼요.
자, 포상금입니다. 447페이지. 포상금 지급 대상이 6가지가 있네요. 447, 448. 우리 책은 지금 좀 헷갈리게 돼 있는 게 포상금을 전부 다 나눠놨어요. 앞에 이거하고 막 나눠놔가지고 여기는 2개밖에 없는데 결국은 6개입니다. 이게 암기 프린터는 27번에 있습니다. 27번에. 이거 실거래 가격 거짓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짓으로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그래서 암기할 때 거짓, 해임,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 주택 임대차 해임,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해임하도록 허가를 했다. 첫 번째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두 번째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세 번째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한 경우, 네 번째 주택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허가 받지 않거나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한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자,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거짓 해임 허가 6개.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죠. 28번, 27번이 아니고 28번에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28번 밑에. 요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우리 책은 지금 401쪽에도 있는데 여기도 있고, 401쪽은 아까 요거 있을 거예요. 위에 2개. 그 여러 군데, 여기 똑같이. 또 여기는 447페이지에 또 2개가 따로 있네. 401페이지에 있답니다. 401페이지 맞아요? 있어요. 401페이지에. 어쨌든 요게 맞아요. 6개, 총 6개. 거짓, 해임, 허가. 같이 시작.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강의 일주일만 쉬어도 버벅거려요. 이게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모른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요. 2차 과목의 특징은 특별히 사고력을 요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어찌 보면 거의 암기 과목이에요. 단순히 암기 과목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더라고. 나는 이해는 되는데 암기하는 거는 진짜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계속 이순재 선생님 지금 80 넘었는데도 대본 다 암기해가지고 연기하잖아요. 그 연기하는데, 대본 암기하는데 그 무슨 사고력이 필요해요? 그냥 달달달 암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애드립 쓰면 잘려요.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이제 고참들은 뭐 애드립, 이면식 이런 사람은 애드립 좀 한다더라고요. 자, 포상금 448페이지. 포상금 지급 절차인데요. 488, 489. 우리 책에 다 있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쉽게 그냥 전부 도식으로 그리다 보니까 좀 책 페이지를 다 이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종합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 6개 있잖아요. 거짓, 해임, 허가. 이 거짓 신고가 4개가 있어요. 거짓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거짓, 해임,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이 4개라고. 거짓 신고 4개고요. 그 다음에 허가 받지 아니한 경우,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모두 행정기관에 의해서 적발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적발된 후에 신고하면 보상은 못 받습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거짓 신고하면 10% 이하 과태료, 거래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보상금 받으려면. 허가 받지 않으면 뭐였습니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었죠. 요거는 누가 벌금 때리는 겁니까? 판사가 벌금 때리려면 공소제기, 재판에 회부하는 거예요. 재판에 회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소하고 공소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기소는 일으킬 기자, 소송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즉 재판에 회부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기소유예되면 검사가 재판에 안 넘기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게 기소유예죠. 제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검사손에 달려있어요.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나온다고요. 재판에 회부만 하면 검사가. 근데 검사가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하면 포상금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이행명령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행명령이 있어야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이고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거짓 신고하면 10% 이하 과태료잖아요. 그러면 20억짜리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가 2억까지도 받을 수 있죠. 그럼 2억. 과태료 금액의 20%니까 2억의 20%면 2는 4천만 원이죠. 그것도 한도액이 1,000만 원이니까 포상금은 1,0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요거는 50만 원입니다. 과태료가 포상금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거짓 신고인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양가로 2번 지급 절차가 있는데 포상금 지급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트 28번에 보면 위에 보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개월 이내죠. 결정일로부터. 여기는 2개월 이내고요. 여기는 시군구재원이고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고요. 요거는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균등배분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놨냐면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2건 이상이 접수된 거하고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하고 같은 의미라고요. 같은 의미인데 법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라 하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똑같은 용어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했다는 것은 2건 이상이 접수됐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암기 프린트 28번에 그 위에 하고 밑에 비교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전에 접수해가지고 한 명이 받아갔는데 또 한 달 후에 접수하면 두 번째 한 사람 안 줍니다. 금액이 50만 원이면 50만 원 가지고 먼저 한 명 받아갔으면 끝이고요. 10명이 같이 오면 5만 원씩 나눠주는 거지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공무원이 월급 받으면서 자기가 적발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달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위반해놓고 자기가 신고해놓고 포상금 달라면 안 되겠죠. 익명, 가명. 익명, 이름 안 적고 신고한 경우 포상금 안 주고요. 가명, 가짜 이름. 저도 강사 가짜 이름 점쟁이한테 물으니까 가짜 이름 바꿔야 돈 번다 해가지고 200만 원 주고 이름 바꿔 썼어요. 2006년도인가 한 10몇 년 전에. 그랬더니만 인터넷에 야 사기치냐 왜 이름을 갑자기 바꿨냐 제지었냐 막 자꾸 이런 댓글이 달려가지고 다시 지금 본명이에요. 지금은 지금도 학원 강사들 중에서 가명 쓰는 사람 많아요. 가명. 예. 가명, 익명이면 누군지 모르니까 포상금 안 준다고요. 자, 403페이지 앞에 이게 있네요. 우리는 벌칙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벌칙 요게 신설됐습니다. 요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안 들어가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암기 프린트는 51번에 맨 밑에 있나요? 51번. 51번에 맨 밑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네요. 근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암기 프린트 21번에 맨 밑에 두 개 있네요. 21번에 맨 밑에.
21번에 맨 밑에 있는데 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면 3년에 3천만 원이고 이 말이 빠지면 3천만 원 이하가 되리라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 이하 벌금인데 외국인 특례에서 군문 명자야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에 2천만 원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없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게 신설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누가 헌법 소원을 하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거는 왜냐하면 신고 위반으로 징역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한민국 법률 중에서. 근데 이번에 신고 위반으로 징역 벌금이 나왔어요.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요. 신고인데 신고는 무조건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금사마음이잖아요. 재산세 등 취득할 목적이 없이 이렇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실수로 하면 3천만 원 이하가 되고 실수 아니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이야기예요. 계약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집값 올리려고 일부러 그냥 15억에 거래한 것처럼 했다가 손님 오면 이거 15억에 거래됐다 한 달 전에 13억에 금매 사라 이런 식으로 10억도 안 하는 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3개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3개다.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개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30일 이내 하지 않는 경우, 해제 신고 30일 안에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자 빠지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암기 프린트 51번 맨 밑에, 암기 프린트 51번에 맨 밑에서 세 번째 까만 별표를 보니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자 동그라미 해놨죠. 외의 자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바로 위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미제출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적어놨잖아요. 왜 이게 있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통장 입금표 보자 했는데 안 보여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여주면 다운계약서 적은 거 들통나면 10% 이하 과태료. 10%면 1억에 10%면 1천만 원이네요. 근데 1억짜리 자업자는 한 3억은 넘으니까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비슷하죠.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그래서 만약에 3억인데 실거래 가격이 2억으로 다운계약서 적었으면 통장에 입금시킬 때는 얼마 입금시켜야 되겠어요? 2억 그 계약서에 적은 거, 다운계약서 적은 금액을 입금시켜야 되겠죠. 나머지 1억은 현금으로 그냥 가지고 와서 줘야 돼요. 적발 안 되려면. 자, 이거 아까 100분의 10으로 고치라고 했죠. 거짓 신고하면 옛날에 100분의 5였는데 100분의 10, 10% 이하 과태료. 암기 프린트 거기 51번에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에 10% 이하라고 돼 있죠. 10% 이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404페이지 이게 벌칙 외국인 아까 다 했던 내용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이 교환계약이나 승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계속 보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신고관청이 개업공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11이 40번에 동그라미 9번, 40번에 동그라미 9번 밑줄 치놓으세요. 40번에 동그라미 9번 밑줄 치놓으세요. 지금 프린트 보니까 벌써 벌겋게 거의 다 밑줄이 다 쳐져 있죠. 2달 했는데도, 아니 2달도 안 했는데 1달 했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렇다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안 하고 그냥 쉬운 것만 몇 개만 하고 넘어가고 이러면 여러분들도 편하고 기분 좋아해요. 말도 천천히 하고 몇 개만 하고 한 절반만 하고. 근데 어차피 시험 보기 전에 다 해야 되니까 지금 고통받는 게 낫다고요.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게 낫다고요. 암기 프린터는 50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교과서는 4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자문서. 우리 책의 452페이지에는 거기에 보니까 전자문서로 가능한 걸 적어놨고요. 저는 불가능한 걸 적어놨습니다. 불가능한 거. 그 불가능한 거 주의할 점. 그 박스 밑에 보니까 양가로 1번에 주의할 점 해가지고 전자문서 불가능한 걸 적어놨네요. 적어놨죠?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계약서와 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전자문서가 안 되고요.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신청, 암기 프린트 14번에도 아까 봤습니다. 요건 한 명이 해당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 가격, 선택 품목, 즉 옵션 비용 변경 신고도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요즘은 아파트 분양할 때도 선택 품목을 일일이 다 체크하도록 되어 있지, 풀옵션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래서 전부 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발코니 확장은 안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옛날 84제곱미터, 지금 84제곱미터 아파트 면적이 뭐가 더 넓어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전용 면적 지금이 더 넓죠. 왜냐하면 발코니를 다 확장해가지고 실제로는 거실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84제곱미터 화장실 2개예요. 옛날에는 40평대 돼야 화장실 2개 있잖아요. 옛날 분양한 거는. 옛날 제가 분양받아 보니까 아파트 베란다 발코니 면적이 1.5m였어요. 옛날에. 그게 지금은 전부 거실로 되니까 훨씬 더 넓어 보이죠. 방도 3개고 화장실 2개 그래요. 요즘 84제곱미터. 드레스룸까지 다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드레스룸이 있으려면 40평대 이상 돼야 있었어요. 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보니까 발코니 확장이 5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받더라고. 건설사 마음이야 그냥.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발코니 확장해도 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확장 안 하면 기둥 오히려 더 해야 될 게 많죠. 돈 더 들어가요. 확장 안 하면. 확장 안 하면 아예 아무것도 없어도 되니까 돈 덜 들어가는데 또 오히려 확장 비용을 받는다고. 이게 웃긴 현상이 있어요. 그 분양가보다 이런 게 옵션 비용이 거의 1억 정도 들어가요. 요즘 아파트 분양 받으면 풀옵션 하면.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게 거의 거의 1,0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방마다 다 하면. 그 젊은 분들은 시스템 에어컨을 다 하더라고요. 저는 노인네라서 안 했어요. 사람도 없는데 뭐 방마다 다 해놓을 필요도 없고 해가지고. 자,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한 명이 거부하면 사유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전자문서 안 된다. 고용관계 종료신고, 요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입법의 불비인 것 같은데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되는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안 돼요. 어쨌든 법 조문상은. 휴업신고, 폐업신고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암기 프린터는 50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교과서는 45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9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6문제 이상은 출제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계약만 신고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고요. 이때 계약일이라 하면 가계약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계약서 작성을 먼저 한 날, 둘 중에 먼저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매계약만 신고합니다.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다만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은 교환계약, 증여계약, 상속, 환매권 행사,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해야 됩니다. 국적이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해제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해제됐을 경우. 그 다음에 정정 신청, 주지사 종목, 변경 신고, 암기 프린트 15번, 지분 변경, 도면 가기. 변경 신고, 정정 신청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알면 해야 되겠죠. 근데 안 해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택임대차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변경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다만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는 변경 신고 안 해도 된다. 외국인 특례, 특별히 예외적으로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교환계약, 증여계약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똑같이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군문 명자야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는데 그건 허가받아야 됩니다. 5군데는 작년하고 바뀌었다고요. 명자가 바뀌었어요. 명성지 명자야, 군문 명자야 5군데는 허가받아야 되고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장, 같은 시도 안에서는 원칙 시도의사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허가구역은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는다.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는다. 암기 프린트 32번에 보면 주거 미지정은 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150 초과하는 경우, 녹지지역은 200 초과하는 경우, 기농한 임백천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된다.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는 감정가격이 아니라 공시지가,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15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신청,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신청, 매수 청구 1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선매자 지정 통지도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도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에, 1개월이 5번 나온다. 근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신청은 30일입니다. 30일. 이행강제금은 10%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데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를 부과한다. 이런 숫자들은 암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숫자들은 암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농업, 임업, 축산업, 대체토지 취득, 복리시설 2년이고요. 사업용 토지 4년이고 현상보존 5년입니다. 현상보존 암기 프린트 32번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할 내용은 중개실무입니다.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다음 주에 하는 거는 앞에 실무 부분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오늘까지 한 내용이 35문제 정도 시험에 나온다고 이미. 그럼 남은 거는 반드시 나온 거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매수 신청 대리 3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나머지 두 문제는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자,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해제 신고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거짓 해임 허가 6가지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정성 검증은 신고관청이 하고요.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 구축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거래를 했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는 10% 이하 과태료 맞죠? 거래도 안 했는데 거래 안 했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없잖아요. 10%를 부과할 수 없어요. 거래도 안 했는데.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없잖아요. 그럼 10%라는 걸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암기 프린터 51번. 암기 프린터 51번에 맨 밑에 거기에 까만 별표, 첫 번째 까만 별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1번에 있잖아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답은 5번이네요. 6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3번. 암기 프린터 요것만 가지고도 70점 받을 수 있다고 했죠. 13번 13번에 2번 뒤에 보니까 비규제지역 6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6억 이상 찾았습니까? 6억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 그 처음에 이런 문제 보면 뭐 문제도 이딴 식으로 냈냐 이게 짜증날 수 있어요. 근데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거든요. 이걸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합격시킬 인원보다 더 많이 원서를 내니까. 자, 외국인은 계약 이외의 원인입니다. 이거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6개월 이내 계속 보유 신고 6개월 이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됐는데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거래했는데 거짓 신고하면 10% 이하 과태료입니다. 답 5번입니다. 5번. 3번입니다. 3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되고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이었죠.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면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 국가 등이 속인 이게 제출하라고 하는 거는 속일까봐 제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부모한테 몰래 돈 받아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할까봐. 근데 국가 등이 속이지는 않죠. 그래서 국가 등의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돈 가지고 사느냐? 국가는 예산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국가 등은 명백하게 그 증빙자료 다 갖춰야 되니까. (4번)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 주택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서 서식이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법인은 2개입니다. 일반 부동산 거래 신고서 외에 법인 신고서를 하나 더 제출해야 됩니다. 아까 법인 이야기했잖아요. 페이퍼 컴퍼니 젊은 분이 미성년자가 그런 게 서울에서 적발됐어요. 부모 돈 가지고 하면서 미성년자가 법인 설립해가지고 부모한테 차입 빌린 걸로 해가지고 부모한테 이자 주고 결국은 또 그 이자 받아가지고 자녀한테 현금으로 주고 이자 그 통장으로 받아가지고 이런 게 적발돼가지고 이제 법인에게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법인이 주택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 지역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13번에 2번 뒤에 규제 지역하고 그 다음에
법인이라고 돼 있죠. 법인이라고 돼 있죠. 규제 제자가 틀렸죠. 이거 I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의인데 I로 돼 있죠. 이거 규제 지역 의로 고치세요. 규제 제자. 답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시험에 나왔다고 이게 6천,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30만 원. 며칠이네? 30일 이내 신고한다고 했죠? 30일은 없나? 없네. 맞고 6천만 원 초과 또는 30만 원 초과고요. 임대차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 아니라고 했죠? 2년 했다가 2년 더 연장해주고 금액이 변경이 없으면 보증금이나 월 차임 변경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고요.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경기도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 아니라 했습니다.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단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 들고 가야 됩니다. 계약서 없으면 임대차 계약서 없다면 임대차 신고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계약서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임대차 계약은.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놓고 은행 같은 데서 보면 대출해 주려면 실사하러 나오잖아요. 그 은행 실사하러 나온 직원한테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런 거 확약서 써줬으면 나중에 최우선 면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실제 임대차 계약 체결해 놓고 무상 거주 확인서 이런 거 써주면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요? 주인이 대출 받고 옛날에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 주인이 대출 좀 받게 좀 공짜로 있다고 이야기 좀 해라. 은행에서 나오면 그렇게 들어주면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 세입자는 공짜로 있다고 했는데 받을 게 없잖아요. 5번입니다. 5번.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 거짓 해임 허가. 답은 3번이네요.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암기 프린트 28번 밑에 있죠. 밑에 28번 밑에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28번 위에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 공인중개사법 포상금이죠. 공인중개사법 포상금 무부양, 광시, 공시 암기해야 돼요. 이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짓 해임 허가. 답 3번이 되겠습니다.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지만 해제되는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받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불행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자, 다음 주는 설인가요? 다음 주 그렇죠. 벌써 다음 주가 설 명절이네. 설입니다. 구정, 신정 이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없어졌어요. 구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냥 설날입니다. 지금 정식 명칭이. 아직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구정 이런 말을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예인들. 설날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설날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